뭐 저도 어제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에 이제 답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뭐 그 8번을 검사했느니 9번을 검사했느니 뭐 호흡기 검체에는 음성인데 소변 검사에서 나중에 유전자 한 개가 나왔다느니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 기자분들도 취재하면서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제 방대본 부본부장님 발표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음성인데 그 이유는 그 지금 영남대병원에서 이제 그 27세 소년의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마도 소변이 아니고 호흡기 검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유전자 검사에서 이제 전부가 아니라 하나만 나와서 이거는 좀 미결정이다. 인디터미네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키트가 뭐 그 5개 회사가 시판하고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DRP 진과 E 진을 두 가지를 측정하는 키트가 있고 이 두 가지 플러스 엔진까지 하는 세 가지 진을 검출하는 리얼타임 RT-PCR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성 기준은 이 두 개 진을 다 양성으로 나오거나 이제 세 개 진을 다 양성으로 나와야지만이 양성 판정인데 두 개나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각각 하나 이상이 안 나오면 하나만 양성이면 뭐 인디터미네이트인 거죠. 미결정.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 방대본에서 그 영남대병원의 27세 소년의 검체를 가져다가 그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제 두 개 대학병원 진단검사학과에 검사를 다 시켰더니 음성으로 나왔고 그 영남대병원의 검사 결과를 원본을 다시 자료를 질본의 그 진단 분석 관리단 단장 발표에 의하면 그걸 봤더니 우리가 이제 PCR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강력한 민감도가 높은 검사법입니다. 이 30사이클을 돌리면 뭐 100만 배 유전자가 증폭이 되니까 파워풀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차 오염 실험하는 중에 이제 그 전에 환자 샘플이나 아니면 양성 대조 샘플이나 여기서 교차 오염이 돼서 환자 검체에 오염이 되면 이게 양성으로 나오는 소위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그래서 이 PCR 검사하는 그 실험실은 항상 그 위양성 실험 간의 실험 중에 교차 오염에 의한 그러니까 양성 대조군이나 뭐 또 다른 양성 환자 검체로부터 환자 검체로 이 유전자가 오염이 돼서 양성으로 실제는 아닌데 나오는 위양성 이거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정도 관리를 합니다. 정도 관리를 하고 지금 대학병원에는 진단검사의학과가 있고 이 진단검사의학회의 정도관리 그 프로그램에서 각 실험실은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발표에 의하면 보통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 검체를 이제 실험을 하고 또 양성 대조군으로 이 사스코비2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양성 대조군으로 또 하나 실험을 합니다. 또 한쪽은 그냥 맹물 블랭크라고 해서 아무 핵산이나 아무것도 않는 그냥 유전자 대신 뭐 셀라인을 넣든지 그냥 그 음성 대조군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에 보면 환자 검체에서도 그 유전자 하나가 나왔지만 이 맹물, 음성 대조군, 나오지 말아야 될 그 대조군에서도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험 간에 어디서 원유가 됐는지 오염이, 환자 검체에 오염이 됐다. 그래서 위양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서도 뭐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에 대한 미결정, 그로 인해서 언디터미네이트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음성으로 17세 소년의 리얼타임 RT-PCR 결과 확진 검사를 음성으로 이제 판정을 한 것이죠. 이 절차는 결과대로 이제 저도, 이것이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남는 의문은 이거죠. 첫 번째는, 사실 여기도 이제 대학병원이고, 진단검사 의학 실험실은 아마 정도 관리가 잘 돼 있는 실험실 때인데, 그러면 이 실험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험실의 정도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음성이다가 양성으로 가고 양성이다가 음성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산발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도 관리가 다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게 하나 의문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 17세 소년의 폐렴이 있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는데 사인은 무엇인가? 의문이 남죠. 지금 코로나19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이제 부검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부검을 해서 밝히지 않는 한은 이제 미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이외에도 이렇게 폐렴이 오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느냐? 다른 세균 감염, 폐혈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할 수 있죠. 이런 경과가 코로나19에만 특이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남대병원 주치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환자 경과와 폐렴이나 여러 가지 소견을 아마 이제 대구에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많다 보니까 먼저 그것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코로나19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유사한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도 임상 양상이 비슷하면 코로나19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여러 번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어쨌든 또 한면으로는 이 17세 고3 학생이 수일 전에 비 내리는데 이제 마스크 사러 줄 섰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노출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그 와중에 뭔가 감염이 되지 않았나. 그것이 세균 감염이든 바이러스 감염이든. 그러니까 이 17세 학생의 검사에서 다른 세균 배양이나 바이러스 검사가 실행을 됐는지, 코로나19가 음성이라면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로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이래서 혈액 배양에서 어떤 특정 세균이 나왔다든가, 호흡기 검체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인플루엔자가 많이 줄었지만 인플루엔자가 유행 시즌이거든요. 아직은 소수에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요즘 코로나19 환자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아닌 열나는 환자들이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료를 못 받아요. 병원에 가면 열나면 코로나19 검사해. 그럼 검사하면 음성이면, 아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음성이면, 아닙니다. 양성이어야지 입원 치료도 받는데, 입원도 잘 안 되고, 또 열나서 가보면 또 검사하고. 이게 상당히 저는, 제가 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지금 의료 시스템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아닌 열병 환자들이 역차별돼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고, 의료 시스템 병원에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지금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가 원내 감염이 되면 워낙 막대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방어적으로 지금 진료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네, 교수님.